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레벨업 주식 이영진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6시 반이죠. 6시 반부터 라이브 방송 지금 현재 시작을 할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은 이제 저희 그림님들 그리고 가족분들 모두 다 입장하신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되시고요. 지금 입장을 완료하신 분들, 제가 확인할 수 있게끔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직은 저희가 저희 공개방에서 주소 링크를 드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27분, 지금 28분, 29분인데요. 1분 정도가 남았네요. 지금 현재 링크를 발송을 해드렸어요. 해드렸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제 입장이 가능하실 거고요. 네. 입장을 완료하신 분들은 입장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조이님, 렛츠고. 예, 맞습니다. 렛츠고 하시죠. 네, 입장이라고 남겨주신 분들 계시고요. 박광경님, 신동민님, 반갑습니다. 네,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스크림을 든 네온님, 제이지님, 어피치님, 네온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입장이라고 남겨주시고 계시고, 네, 잠시만요. 네, 지금 6시 30분이 됐는데요. 지금 29분에 링크를 드렸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1, 2분 있다가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림님, 김명성님 입장 확인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라이브 방송 이제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입장하신 분들은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을 쭉 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보고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있다가 1분 정도 있다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꿀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를 조금 더 네, 갑자기 말문이 막혀가지고 네네, 목소리가 너무 꿀이시라고 감사합니다. 네, 거의 다 대부분 이제 그린님들 그리고 가족님들이 입장을 하셨는데 슬슬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오늘 제가 다뤄드릴 내용은요, 이제 CPI가 오늘 밤 이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섹터에서도 수급이 몰렸지만은, 최근에 많이 몰렸지만 2차 전지가 좀 심상치 않다. 그렇죠? 그래서 인터 배터리 제가 2024를 다녀온 이후에 어떤 흐름들이 또 나올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피드백을 좀 드리는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또 성과를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게 있을지 조금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피드백을 좀 집중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선은 이제 4월 달에 그러면 또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니까 4월 어떤 종목들이 또 올라올 수 있을지, 지금 현재 3월 중순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3월에 이제 저희가
대미를 장식할 수 있는 1분기에 또 중점적인 어떤 성과를 장식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잘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집중적으로 피드백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좀 살펴보시면은요. 그동안 이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리포트 종목을 발행해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쭉 안내를 드렸던 과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 그러니까 상반기는 사실 너무 좋았다. 상반기는, 제가 유튜브 시청을 쭉 해보시다 보면은, 보시면은요, 그 동영상에 항상 히든주, 후속주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드렸던 과정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같이 살펴보시면은 사실 상반기는 너무 좋았다 라고 같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 어려웠던 장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안내드렸던 그런 종목들이 그래도 리포트 종목들이 좀 많이 갔다, 뭐 이런 측면에서 제가 하반기부터 조금 남겨드렸는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8월 달에 류로메카, 그리고 레벨업주로 선정해드렸던 탑머티리얼, 그 다음에 수출 데이터 파악을 한 다음에 테크잉은 오늘도 신고가를 좀 썼더라고요. 그쵸? 그 다음에 JT 이런 종목들, 그리고 보시면은 자율주행 XR 시장에 대비할 수 있는 세코닉스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핌스 이렇게 뽑아드렸고, 2월 달에 AI 반도체 쪽에서 저희가 프로텍을 뽑아드렸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한 5% 정도 더 추가 파동이 나오면서 잘 이제 진입하신 분들은 22%까지도, 아니면은 15% 전후에서 수익이 왔다 갔다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기 링크에 이렇게 적어드렸잖아요. 제가 최종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볼지, 그렇죠? 어디까지 바라볼지 체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꼭 보셔라, 그런 측면에서 이제 목표가를 기재도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장중에 보시면 이렇게 링크를 이렇게 무료 제공 정보 사이트를 통해서 링크를 이렇게 안내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피드백을 드리고 있어요. 이거 눌렸을 때는 계속 잡으셔야 되고요. 눌린 목에서는 또 어떻게 가격 구간을 진입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목표가를 또 어떻게 바라보는데, 단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스윙 형태로 이제 매집으로 해서 또 쭉 끌고 가셔서 크게 수익 보시는 그런 성향이 좀 다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는 다 도달해버렸다 이거죠. 그렇죠? 한 12에서 한 14% 뭐 이렇게 단기 목표가는 도달해버렸다. 그런데 이제 스윙으로 쭉 끌고 가시면서 최종 목표가 보시는 부분들은 확인하실 수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프로텍을 이렇게 드렸던 과정처럼 저희가 이번 영상에서도 하반부, 좀 중반부 이후부터는 좀 제가 소싱한 종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여러분들 좀 체크해서 3월 말 잘 대미를 장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1분기 이후에 2분기도 좀 잘 저희가 수익을 내보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잘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꼭 시청을 하셔야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당연히 눌러주셔야 됩니다. 눌러주시면서 영상 끝까지 꼭 시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외부에서 시청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체험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리는 과정들 모두 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이 과정들을 확인을 해 보시려면은 상세 페이지에 나와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저희와 함께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저희가 조금 더 윤택하게 빠르게 피드백을 드릴 수 있는 과정들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2월 히든주 프로텍을 수익을 보셨다, 아니면 확인을 해 보셨다 하시는 분들 모두 다 1번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1번 쭉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1번 쭉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이번에도 어떤 종목을 준비를 했고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한번 준비를 잘한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피드백을 쭉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보시면은요, 네, 1번 많이 남겨주시 계시네요. 네, 1번 남겨주셨고요. 네, 1번 피드백을 많이 주셔야 돼요. 적극적인 피드백을 주시면 소싱한 종목들을 더 많이 드릴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게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다 보면은 아무래도 제 입장에서도 조금 더 하나라도 더 드리려고 하는 그런 열심히 공부한 내용들을 하나라도 더 빠르게 피드백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이렇게 적극적인 어떤 참여 그리고 응원, 호응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에너지가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피드백을 서로 간에 상호 간에 맞춰보는 과정이니까 좀 잘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오늘 밤이에요. 바로 저희가 CPI 발표가 이번에 있는데 그전에는 1월 달에 CPI는 좀 좋지 않았다. 그죠? 그래서 시장 충격이 약간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나요? 괜찮습니다. 일단 PC 보고 가시죠. PC를 보신다는 게 왜 그러냐면 단순 물가 상승률이 합산이 CPI겠고 그 다음에 PC는 가격에 따른 소비 변화에 대한 적용 지표이기 때문에 연말 전망치로 가고 있다. 그런 수치로 가고 있다라는 점이 중요하다. 그래서 PC 쪽에서 아무래도 저희가 CPI 충격은 PC로 완화됐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그래도 1월 달에 충격이 있었던 것들이 긴장이 있다 보니까 2월에 한번 CPI 확인해보고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수급 주체들의 동향들이 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보시면 이겁니다. 코스피에서 그래서 이제 5일 중에 4일이 연속해서 외인이 순매도를 진행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갑자기 시장 특징주로 따지다 보면은 갑자기 소외주가 반등하는 현상이 나왔는데 소외주라고 하면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던 그런 종목들이 조금 반등이 나오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중에서 2차 전지의 반등이 조금 괄목할 만한 점이었다. 눈에 띄는 점이었다. 그리고 뭐 게임주라든지 엔터주 뭐 이런 종목들도 제가 장중에 브리핑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 2024 인터 배터리에 다녀오면서 집중적으로 조금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 보니까 현장 체험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이 현장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확신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또 추매라든지 여러 종목들을 좀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신감 뭐 이렇게 이런 과정들이 좀 현장에서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무래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적으로 체험을 한 종목을 통해서 그 기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피드백을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텍스트로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의 단점들이 보완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현재 소외주들이 올라오고 있다. 그런데 AI 반도체는 잘 죽지 않는다. 금세 또 바로바로 올라오더라.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트렌드로 잡혀 있는데 우선은 지금 1월 달에 CPI 전망 이후에 만약에 2월에 아무래도 FOMC를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만약에 좋지 않은 지표가 나왔을 때는 시장 충격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근원이 0.2%포인트 정도는 내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전망치가 3.1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드라마틱한 어떤 결과로 도출되기는 조금 걱정이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라고 표현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발표 이후에 만약에 10년물로 이제 따졌을 때 채권금리에 대한 변동성을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금리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은요 소외주가 조금 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반대되는 경우 채권금리가 올라오는 경우에 보시면은 아무래도 현재 지금 시장 트렌드로 자리매김했던 종목들만 조금 더 뭐 AI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들만 조금 더 이제 수급이 집중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조금 긴장했던 측면들이 이거였습니다. 바로 엔비디아 그렇죠? 엔비디아의 그 주도주의 조정 국면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미국 증시에서도 소외주였던 테슬라라든지 애플 이런 종목들이 조금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시장 주도주 같은 경우에 이틀 정도 조정 이후에 3일 연속해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좀 긴장이 될 수 있는데 뭐 하루 이틀 뭐
그 일주일 안에서 변동성은 충분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일 정도 이제 조정이 나오냐 아니면은 반등점이 다시 나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AI 반도체 수급이 더 붙을 수 있을까 아니면은 조금 수익이 나올 때 한마디로 조금 조심스럽게 바라본다는 것은 반등점이 나올 때 바로바로 수익을 청산해 가는 어떤 단기 수익 관점의 종목들이 조금 더 유효하게 적용될까 이런 측면으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거의 주도주였던 그 흐름들이 눌림목이 나올 때 이런 거를 잘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면은 기회로 작용될 수 있는 그런 연속적인 어떤 AI 혁명의 수급들을 계속해서 집중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소외주 측면에서 2차 전지의 반등점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렇죠. 거의 이제 뭐 전고체 배터리 섹터는 거의 소외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거의 뭐 지금 현재 시장 트렌드 종목으로 바라보고 있고 제가 그래서 인터배터리 이렇게 다녀오면서 여러분들에게 피드백을 드리려고 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 보셨습니까 혹시? 제가 이제 그 쇼츠에서 여러분들에게 인터배터리에 다녀와서 직접적으로 이제 브리핑 드리는 과정들 그러니까 1000명 넘게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재밌게 저를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남겨드렸는데 마지막에 일부러 막 뛰어가는 그런 장면들을 보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주식 투자가 좀 딱딱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어떤 엔터적인 요소들도 좀 많이 넣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좀 좋게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렇게 네 이렇게 뛰어가는 지금 저를 팔로우하시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피드백 드리겠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렸던 과정이었고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정보들을 남겨드리는 과정들이 여러분들에게 아무래도 좀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드릴 수 있다 보면은 좀 시의성에 적합하게 주요 종목들이 또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오늘 그 수익 본 종목이 또 있어요. 그렇죠? 바로 수익 본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노메트리입니다. 그렇죠? 이노메트리가 저희가 3월 7일 제가 다녀오기 전에 여기 눌림목에서 공략을 했다는 거예요. 눌림목에서 반등점이 시작되려고 하는 그 1, 2% 정도의 상승 국면에서 여기서 일단은 체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강파동이 있을 때 1차, 그 다음에 오늘 전량 매도를 하면서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은 35% 정도에서 40% 정도 이렇게 수익 보신 분들의 인증샷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제가 전고체 배터리도 체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한농화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인터배터리에서 사실 이런 이슈들이 조금 더 부각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2차 전지가 캐즘 구간이었다. 잠깐 고성장 국면에서 잠깐 쉬어가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이 전에는 사실 그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있었어도 그 과거만큼 강할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 마크가 붙기는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흐름들은 패턴을 보고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든지 이수 스페셜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제가 계속해서 피드백을 드렸던 이유가 패턴들이 조금 죽는 척 하다가 바로바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전고체 배터리 섹터 이거 이슈가 심상치 않은데? 라고 체크를 같이 하실 수가 있어야 됐고 이노배터리는 전고체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원터능 배터리에 대한 검사 쪽이죠. 그래서 제가 2D에서 이제는 3D CT로 바뀌어야 되니까 그 원통형 배터리 쪽에서 양산 라인업들이 세팅이 될 때 과거에 공부했던 종목 중에 탑은 이노메트리랑 자비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재료가 전고체 쪽으로 하나 더 붙는 거를 체크를 해보신다면 이노메트리가 탑이다라고 같이 이렇게 탑픽을 뽑을 수 있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거 한농화성 급등 파동이 오늘 나왔어요. 결국에는. 그렇죠. 한농화성 급등 파동이 추가적으로 나왔고 오늘 거의 뭐 상한가까지 터치를 해버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가 여기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정말 강한 파동이 이제 이어지는구나.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에서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도 양음약 패턴이 나왔을 때
잡아갈 수는 있는 타점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추가적인 어떤 성과를 크게 볼 수 있는 과정들도 이어질 수 있었던 부분이었지만은 우선은 뭐 과거에 이제 가족분들이나 함께 호흡을 맞추다 보면은 사실 종목들이 이렇게 너무 많아질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이노메트리로 그냥 집중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종목을 압축을 하고요. 압축을 하고 그 다음에 비중도 15%까지도 이제 추매가 진행이 된 거죠. 그렇죠? 이제 신규 가족분들은 아무래도 5% 이렇게 들어갔겠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비중이 크게 매집한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다 보면은 계좌 사이즈가 한 번에 이렇게 크게 증식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 가족반의 장점은 비중 추매가 끊임없이, 그러니까 한 놈만 패라고 말씀드렸던 게 어떻게 보면 브리핑이 적중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차트 패턴이 곧바로 나올 수도 있는데 성장성이 의심이 없다면 눌림목은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계속해서 눌려서 오늘 보시면은 제가 쌍쌍바 이미지 남겨드렸잖아요. 그렇죠? 쌍쌍바 이미지처럼 쌍종목이 VI를 걸리고 이런 식으로 눌림목에서 추매가 진행된 종목들이 크게 올라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크게 수익이 날 수 있겠고, 또 신규 가족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그런 눌림목에서 타점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종목들이 안내를 드리다 보니까 바로바로 수익이 크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지금 현재 그 업종별 순환매를 잡아가기에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가장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장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CPI 쪽에서 이후에 이제 증시 흐름을 보시긴 하셔야겠지만은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어떤 드라마틱한 어떤 변동성은 아니기 때문에 눌림목, 증시가 눌렸을 때, 지수가 눌렸을 때는 항상 지금 현재 기회로 볼 수 있는 장은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노메트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크게 수익 보신 분들도, 기존의 가족분 보시는 분들도, 수익 보신 분들도 모두 다 수익 보셨다라는 차원에서 럭키 7, 7번 쭉 남겨주시면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죠? 네, 7번 남겨주시면 됩니다. 7번. 네. 수익 잘 보셨다! 라고 하시는 분들 7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 오늘 조금 많기는 합니다. 조금 많기는 한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남겨드리는 그 과정들이 뭐냐면요. 제가 지금 준비를 많이 한 거는 좀 전고체 배터리 쪽이에요. 네, 전고체 배터리 이슈인데 이게 제가 가장 중요한 건 소재 쪽에서 가장 탑픽들은 이수 스페셜이랑 레이크 머티리얼즈였다라고 장중에 계속해서 제가 전고체 배터리 이슈 집중해서 설명드리면서 이 탑픽들은 먼저 설명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이제 트레이닝했던 거는 또 한농화성 같은 거였고 이노메트리 같은 거였다. 그런데 지금 이 예전의 주력주들의 탑3가요. 탑3가 있었는데, 이노메트리 쪽으로 보면은, 사실상 보시면은 장비 쪽이거든요. 그렇죠? 이 장비 쪽으로 앞으로, 그러면은 탑에서, 소재에서 장비 쪽으로 넘어가는 수급 이전, 그러니까 낙수 효과잖아요. 낙수 효과.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전고체 관련된 장비? 이거 다루는 회사들 앞으로 잘 보셔야 된다라고 미리 힌트를 좀 드려볼게요. 그렇죠? 그러면은 앞으로 제가 설명을 쭉 드리다가 그런 종목들이 나올 텐데, 그런 종목들을 조금 잘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 그 과정들은 미리 사실 텔레그램에 다 남겨드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어떻게 보시면은 심화 과정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더 설명드린다라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를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그 전고체 배터리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지금 현재 2차 전지 섹터 집중적으로 지금 이슈가 나왔던 게 정부와 배터리 3사 차세대 배터리 R&D를 추진한다. 그래서 전고체 리튬 메탈, 리튬
리튬 황이 중요합니다. 일단 이 여기에 배터리에 9조 원 이상 투자를 할 거야 라고 하다 보니까 그 전일 시간에서도 올랐었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반등점들이 그렇게 크게 나오는 과정에서 제가 삼성 SDI 잘 보셔야 된다, 이슈에 대한 총집합이 여기서 나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9%나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렇죠?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반등점이 상당히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LFP 이슈도 있었습니다. 원통형 배터리 이슈 당연히 있었고요. 그렇죠? 이게 두 개 다 무엇이냐? 다 테슬라빨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이슈다 보니까 국내 이제 배터리 셀 3사부터 시작해서 밸류체인 기업들이 이쪽으로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 전고체 배터리는 어차피 미래에 발전돼야 될 2차전지 배터리의 발전 방향이기는 합니다. 당연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원통형 배터리는 4680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테슬라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LFP는 저가형으로도 지금 현재 수요에 대한 측면들을 좀 맨징하기 위해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래서 테슬라 LFP 배터리 확대 모델 3에서의 동의서 접수 보도도 나왔고, 그 다음에 탄산 리튬 가격이 3개월 만에 100위안대를 회복을 하면서,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저희는 NCM계다 보니까 니켈 가격도 중요하죠. 톤당 17,845달러로 4개월 내에 최고치를 달성을 하면서 그동안 이제 재고를 많이 쌓아놨던 그 국내 이제 2차전지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수익성이 악화됐었는데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겠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전고체 배터리 쪽에 그 이슈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집중한다 계속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 수급이 가장 강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전고체 배터리를 그러면은 조금 집중적으로 살펴보셔야겠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먼저 연평균 성장률 먼저 따지고 봅니다. 자, 보시면은 2020년부터 27년까지, 왜 27년을 보셨냐면은 지금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산 시점이 그 2027년 시점으로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점으로부터 보면은 무려 연평균 성장률이 33% 이상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제가 연평균 성장률이 20% 이상만 돼도 시장 탑 섹터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드렸는데, 전고체 배터리는 역시나 30%가 넘는 그런 어떤 초고성장으로 앞으로 갈 수 있는 섹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조금 미리 한번 이제 CAGR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겁니다. 그러면 리튬 이온 배터리는요? 리튬 이온 배터리는 당연히 메가 트렌드이긴 한데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서서히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사실 이제 2030년에는 이제 그 기존 전망치가 4에서 5% 정도 전고체 배터리가 차지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지금 조금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무려 10%까지는 올라오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2030년까지 바라보는 시점에서 이제 전체적인 2차전지 그 배터리 시장으로 봤을 때 앞으로 그러면 10%까지는 올라올 수 있구나. 그러면 그 나머지 90% 이상의 캐파는 당연히 리튬 이온 배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전고체 배터리에서 이제 쓰여야 될 기술 발전 방향들을 많이 다뤄볼 텐데, 거기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이 일단 계십니다. 뭐냐? 분리막이 없어지긴 해요. 그래서 분리막의 대표 주자인 SKI 테크놀로지 이런 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는데, 2030년 이후에도 캐파가 10%면은 걱정하실 단계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IRA 쪽에서 집중되고 있는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같이 올라온다고 볼 수는 있지만, 가장 섹시한 종목, 그러니까 가장 섹시한 트렌드 종목들 입장에서는 SKI까지는 전에는 제가 체크해서 한번 수익을 내드린 적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IRA에 대한 낙수 효과로 쭉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다뤄드렸잖아요. 작년 초반에는 양극재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장비주 쪽에서 전극, 조립, 화성공정, 그 다음에 검사 장비단까지 올 수 있는 모든 수급 주체들을 수급 전환 과정을 다 저희가 수익 과정으로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주들까지도 모두 다 이제 체크해 볼 수 있었는데, 일단은 그 과정에서 전고체 배터리로 가는 과정에서 일단 실리콘 응급도 많이 일단은 올라오긴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것도 변하긴 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노신 소재라든지 뭐 JEO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등장을 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CNT 도전제 쪽에서, 실리콘 응급 쪽에서는 대주전자 재료 이런 종목들이 등장을 했었던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체크를 해보신다면은 지금 당장 전고체 배터리가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그렇죠? 당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슈가 집중됐을 때 좀 집중적으로 트레이딩 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당장은 아니다 보니까 또 나중에 조정의 깊이도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탑픽 종목들은 조정일 때는 나중에 어떤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다시 반등점이 나올지는 무조건 같이 집중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꼭 강조드리고 싶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수 스페셜과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 한농화성 이런 입장에서도 전고체 최대 수혜 기업이었고, 그 다음에 MOU를 맺은 기업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솔리드 파워,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삼성 SDI 여기서 등장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근데 지금 현재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이렇게 수급파동이 강하냐? 지금 당장은 황화리튬을 120톤 생산해서 이수보다 좋을 수 있다라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서 지금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급하게 최근에 올라왔던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을 통해서 LG 화학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미래에는 이수가 더 좋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레이크 머티리얼즈 수급이 상당히 집중됐다. 그리고 한농화성은 그동안 이 두 종목보다 덜 갔기 때문에 이쪽에서 지금 오늘 수급이 좀 강하게 몰렸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전고체 배터리 하는 것이냐? 일단은 지금 전고체 배터리는 이렇게 양극과 음극 사이에 이온을 전달하는 이 전해질을요, 기존 가연성의 액체에서 한마디로 고체로 대체한, 이렇게 고체 전해질로 대체한 배터리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고체 전해질이 사용되기 때문에 양극과 음극강의 접촉을 막는 이제 분리막이 나중에는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기술 발전 과정에서 이제 좀 어려운 부분들이랑 있고,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기술력이 부과되면서 그 다음에 어떤 종목들이 그럼 부각이 될지가 중요합니다. 그 과정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양극재, 음극재에 대한 소재 변화 측면을 한번 바라보시자. 그래서 일단 양극재가 이제 삼원계 등으로 리튬 이온 배터리는 이루어져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음극재 쪽에서 흑연과 실리콘이 사용됐던 게 리튬 메탈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분리막은 이제 불필요해졌다. 전해질은 액체에서 고체로 되니까 이 고체에서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황화물계와 이제 산화물계, 그 다음에 고분자계로 나눌 수 있다라는 그 키포인트를 잡고 가십시오. 키포인트를 잡고 가셔야 되고, 과거에는 이제 산화물계로 조금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러다가 실제로 상용화되기 되게 어렵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걸 멘징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바로 황화물계이고요. 황화물계 쪽에서 이제 앞단에서 소재 탑3 이런 종목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황화물계 쪽으로 먼저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부분들이 맞기는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일단 전고체 배터리 입장에서는 왜 주목을 앞으로 받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일단은 안정성 측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액체 전해질의 누액 등으로 인한 화재,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에서 전고체 배터리가 사용이 돼야 되겠고, 밀도 측면도 마찬가지예요. 분리막이라든지 안정장치를 줄이게 되면은 활물질이 늘릴 수 있어서, 그러면 에너지 밀도가 결국에는 2배가량 이렇게 향상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극한에서의 성능 저하 개선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영하 이제 0도 이하의 저온, 그리고 60에서 심지어 100도 고온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액체 전해질보다 전도 성능이 향상되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가 이렇게 주목을 받을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겨울에 보시면은 이제 액체다 보니까
주행 능력이 조금 떨어지기는 하더라고요. 2차 전지가 2차 전지 배터리 차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커버리지가 좀 넓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 현재 이제 또 저희가 항상 다루는 거 충전 시간이잖아요. 충전 시간.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분리막 없이 고체 전해질 사이로 이온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충전 속도도 당연히 향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술 발전 과정은요, 전고체로 가긴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요. 일단은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은 지금 현재 황화물계가 왜 그렇게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느냐?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황화물계와 산화물계, 그 다음에 고분자계, 폴리머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여기에 따른 연구 개발이 지금 현재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이온 전도도가 가장 높은 게 황화물계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이온 전도도가 이렇게 황화물계까지는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황화물계에서도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 단점을 커버리지 하는 게 고분자계로 지금 떠오르고는 있어요. 그럼 가격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기술 구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측면들이 고분자계로 커버리지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보시면은 고분자계도 좀 괜찮을 수 있는 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습도에 대한 안정성이에요. 고분자계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커버리지가 가능하다 보니까 양방향으로 조금 집중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기술 발전이 될 수 있다라고 같이 이해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넘어가 보시면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시대를 이어갈 리튬 메탈 음극재가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바로 리튬 메탈 음극재 측면에서는 보시면 금속 리튬을 원료로 사용해서 기존에 그걸 보시면은 흑연계, 그 다음에 음극재보다 에너지 용량 등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안전성, 그리고 수명, 이 성능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재다. 그러면은 이제 단점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공존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러한 리튬 음극재를 전고체 배터리에 탑재를 하면은 어떻게 되죠? 에너지 용량이라든지 출력, 수명, 안정성 모두 혁신적으로 높일 수 있다. 그래서 리튬 메탈 음극재를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 여기서 이제 그 불가능하다던 실리콘 산화물 음극재 특허를 확보했다라고 하면서 대주전자재료가 지금 부각이 됐던 과정들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로 좀 기술이 발전되고 있다라고 조금 집중을 해보셔야 되는데, 우선은 조금 지금 용어들이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그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끝나면 항상 아시잖아요. 끝나면 링크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공부를 하실 수 있게끔 제가 다시 한번 남겨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남겨드리는 과정에서 링크를 또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은 또 이런 제가 준비했던 과정들을 다 확인해 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놓치셨어도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끝나고 제가 드리는 링크를 리포트를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셨다 하시는 분들, 잠시 제가 목 좀 축이겠습니다. 이해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1번 남겨주시면 됩니다. 1번 남겨주십시오. 잠깐 목 좀 축이고 가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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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삼성 SDI가 일단은 이때였을 거예요. 3월 7일. 그죠? 3월 7일부터 계속해서 삼성 SDI를 강조를 드리긴 했어요. 왜냐면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기술 발전 과정에서 삼성 SDI에 대한 행보도 상당히 중요하다. 기존의 LG 엔솔도 너무 중요했었잖아요. 그런데 삼성 SDI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과정을 같이 이해해 보실 수 있다면은 지금 아마 이런 수익을 같이 내고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이번 인터 배터리에서 삼성 SDI 발로 이제 시작된 전고체 배터리 이슈들, 그쵸? 여기서 이제 시장 지배력이 상당히 강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서 정부 지원금 등등의 재료가 달라붙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일단은 전고체 배터리의 높은 장벽 자체가요, 고체 전해질 X 전극 간의 높은 계면 저항성, 그 다음에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덴트라이트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리튬 금속에 대한 그 적용을 할 경우에 발생하는 그런 현상들이거든요. 이런 측면들 때문에 조금 이제 그 단점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좀 단숨에 이렇게 발전되기는 어려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측면들을 보완해 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양산 측면에서는 비싼 고체 전해질, 황화 리튬 가격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대비해서 신규 서플라이 체인으로 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그 한마디로 그동안의 기술 발전이 더졌던 것들이 양극과 음극 간의 고체 전해질 간의 높은 계면 저항성 등등의 이제 난관이 있었다. 그게 이제 이온 전도도가 떨어지는 측면, 이런 것들을 출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좀 어려웠던 측면들이 있었는데, 배터리 수명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이 기술 혁신 과정이 가장 좀 트렌드였고, 그러면은 계면 저항성들을 왜 높은가? 현재 왜 그런 것들이 높은가를 알아야 대책을 또 마련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고체 전해질 입장에서는 액체와 다르게 소재 간에 접촉을 했을 때 빈 공간, 보이드라고 해서요. 이 빈 공간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불가피하다. 그래서 고체 전해질과 양극과 음극 간의 전기 화학적 불안정성이 높고, 충방전 시에 전극의 부피 팽창으로 계면 탈착이 발생하는 등의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냐, 이에 따라서 고체 전해질 자체의 물성이 중요하다. 물성이 중요하고, 제조 시에 고온, 이따가 다 설명을 더 드릴 겁니다. 고압, 이런 공정들이 중요하다. 이런 공정들이 중요하다. 키포인트입니다. 키포인트. 그래서 이런 공정을 통해 계면을 형성하고, 이제 양극재 입자 등에 대한 이제 표면, 그리고 코팅, 음극재는 중간층에 대한 도입을 하는 등의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다. 여기서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는 이런 키포인트를 체크하고 가야 된다. 이런 측면이죠. 이런 측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산화물, 고분자 계열의 전고체 전지가 먼저 대중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시장 기대와는 다르게 형성되다 보니까 전고체 배터리도 마찬가지로 급락이 나왔죠. 급락. 네, 급락이 나왔습니다. 아직 먼 미래야 계속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작년에도 그렇지만 이번에 인터 배터리에 대한 이슈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이번에는 심상치 않았다. 그리고 수급이 강하게 몰렸다. 이런 측면이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삼성 SDI가 2027년 양산 시점을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탑픽이 있어요. 그렇죠? 일본의 도요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7년, 28년 양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보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보셔야 되겠고, 기술 혁신 과정은 25년부터 이렇게 쭉쭉쭉 이슈가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번에 24년은 바닥 구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주요한 그런 키포인트가 됐다라고 또 같이 여겨지시면 좋겠고,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흐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삼성 SDI가 그러면 왜 이렇게 중요했느냐? 그 전에 이제 LG 엔솔 쪽에서 삼원계 쪽에서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뒤처지고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집중해야 될 건 뭘까라고 할 때, 이 전고체 쪽의 개발을, 전고체 배터리의 개발을 조금 더 빠르게 개선시키고 빠르게 투자를 하면서 이제 LG 엔솔을 역전시키고자 하는 포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력들이 밀린 캐파를 아마 30년쯤에는 자신들이 역전을 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서 전고체 이슈의 중심에서는 삼성 SDI가 있었다라고 제가 같이 좀 체크를 해드렸던 그런 과정이었고, 지난해 그래서 삼성 SDI가 파일럿 양산 라인을 구축했다라는 소식들도 있었다라고 같이 체크를 해드렸고, 그 과정 이후에 이제 그런 탑 종목들을 같이 소개를 해드렸던 그런 과정이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이냐? 자, 뭐가 중요하냐면은
그러면 이제 기술 발전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는 그런 측면들, 좀 어려운 용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그림 이미지를 조금 같이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덴드라이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해야 되다 보니까 다음 후속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덴드라이트라는 게 뭐냐, 우선은 이제 이게 수상돌기라는 그 용어를 뜻합니다. 수상돌기, 돌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막 금이 가 있어요. 그죠? 금이 가 있어요. 분리막이. 그죠? 분리막이 금이 가 있는 그런 현상들을 같이 한번 체크를 먼저 해보시고요. 이 덴드라이트라는 그 입장에서는 음극 표면에요. 음극 표면에 리튬 결정이 맺혀서 뾰족한 이런 나뭇가지 모양의 결정체로 자라나는 그런 현상들을 뜻합니다. 덴드라이트.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리튬 결정이 지속적으로 쌓인다면은요, 분리막을 이렇게 뚫고 양극재까지 이렇게 닿게 된다는 거예요. 닿게 된다. 이러한 그러면 덴드라이트 현상이 전해에 의한 부식 현상을 일으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배터리의 수명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단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용어들을 용어들만 이렇게 설명드리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같이 이해하시는 과정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그러니까 점진적인 기술 발전 과정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점진적인 기술 발전 과정들. 그러면 위에 이 그림과 같이 현재의 어떻게 보면은 흑연, 실리콘계의 음극재를 사용하는 그 리튬 이온 전지에서요, 서서히 리튬 금속 전지, 그 이후로 전고체 전지, 이렇게 음극재와 전해질의 조성이 바뀌어갈 것이다. 이렇게 바뀌어갈 것이다. 그래서 각 소재의 조성 및 공법, 이 공법에 대한 발전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거고, 이런 과정들은 점진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래서 보시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실리콘 사용량도 나중에 줄어든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은 늘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늘리면서 단점을 커버리지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습식 공정에서 이제 건식 공정, 단숨은 아니죠. 나중에 소멸되는 거는 분리막 정도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발전 과정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K 배터리의 위상이 앞으로도 조금 더 부각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지금 설명을 계속해서 드리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공정의 변화. 지금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실 겁니다. 근데 제가 자료를 다 드릴 겁니다.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공정의 변화 드디어 이제 나옵니다. 공정의 변화. 자, 보시죠. 그러면 지금 전고체 전지 제조에서는 어떤 공정의 변화 단계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기술력을 더 발전시킬 수 있냐. 일단은 양극재에서는 고체 전해질과 믹싱, 그래서 습식으로 이제 이렇게 있던 것들을 건식으로 간다. 그렇죠? 음극재에서는 흑연 음극재 코팅해서 리튬 금속에 대한 중간층에 대한 제조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되는 공정입니다. 일단은 용어를 외워두세요. 예. 이렇게 WIP, 그 다음에 롤프레스. 이렇게 이 두 가지 공정들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건식 공정에서는 롤투롤 공정, 특히 코팅 후의 건조 과정에서 적외선 레이저, 바로 아까 제가 열 말씀드렸죠. 고압, 그죠? 고열, 고압, 여기 이 과정을 사용해서 방막을 건조시키는 방식을 채택해야 된다. 용매를 줄일 수 있고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으며 열식 건조 대비해서 소모 열 에너지를 줄일 수 있어 현식의 습식 공정의 발전 형태 및 전고체 전지의 제조 공정으로 갈수록 채택 빈도가 더 높아질 것이다. 이 공정 과정, 그렇죠? 이 공정 과정이 중요하다. 여기 상세하게 제가 다 이게 나와 있는 리포트랑 다 취합을 했습니다. 좀 오래 걸렸어요.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해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SIP류. 그러니까 WIP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 용어들의 이 웜입니다. 웜. 그러니까 따뜻하게 고압, 그러니까 고온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발전 과정을 도모해야 되는데, 이 WIP 정수합이라고 하는데, 이 전극을 형성한 이후에 X 고체 전해질 사이의 접촉 계면에 대한 극대화 및 계면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온 고압에 대한 공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쭉 읽어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게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용매를 그러면 사용하지 않고 고체 전해질층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고압을 가해야 된다. 고압을 가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 WIP 롤프레싱 방법이 요구된다. WIP 장비는요, 일신 오토클레이브가 이전부터 기술 개발을 했는데 바로 하나기술 현재 개발하고 있다. 하나기술. 그 다음에 롤프레스, 기존 롤트롤 업체 중에서는 PNT, 그 다음에 CIS는 제가 가족반에서도 계속해서 이슈를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남겨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아니면 사실 이거를 먼저 잡아가려고 했던 측면도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급등이 많이 나와버렸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면은 아바코가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과정들의 그 주요 장비들을 통해서 다음 후속적으로 수급이 또 집중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과정들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고, 만약에 이번 CPI의 발표로 인해서 이런 종목들이 조정이 나왔을 때는 또 기회로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를 해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런 과정들과 지금 타이거 2차전지 탑 10에 대한 레버리지 그 그래프거든요. 오늘 보시면은 막 10%가 넘게 쏴버렸어요. ETF가. 그렇죠? 레버리지 ETF에서 급등도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거 탑 10이에요. 그러니까 뭐 에코프로부터 시작해서 포스코 그룹주부터 시작해서요, 뭐 LNF부터 다 있습니다. 여기 이 종목에 탑 10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전에 제가 2차전지 강의를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드릴 때 일단은 엔캠으로부터 오는 그 전액 쪽의 이슈들을 먼저 체크를 해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전고체로 왔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전고체에서도 소재 쪽의 탑3를 먼저 체크해드렸고, 지금 현재 어떻게 됩니까? 네, 어떤 기술력을 구현할 수 있는 장비냐, 공정 과정이냐, 여기까지 지금 오는 겁니다. 순서가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하시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셀 업체들, 그러니까 SDI부터 시작해서, 삼성 SDI부터 시작해서 일단 반등점이 심상치 않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양극재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극재 탑티어들도 수급이 붙고 있더라. 결국엔 붙고 있더라.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과정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2차전지 섹터의 흐름이다라고 보실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는 분들 7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7번.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ETF도 추가적인 반등점이 나올 때, 그러니까 어떤 종목들을 고르기 힘들다면은 이런 ETF에 대한 반등점을 같이 체크해 보는 것도 여러분들의 계좌 사이즈를 업시킬 수 있는 주요 참고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같이 이해해 보시죠. 예, 7번 남겨주시면 됩니다. 예, 7번. 네. 시간이 제가 그래도 웬만하면 1시간 이내로 무조건 맞추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2차전지 좀 집중적으로 브리핑 드렸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 섹터를 좀 잠깐만 언급해 드리고 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7번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고, 우선은 이거예요. 제가 그 여태 라이브였습니다. 이때 라이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수급의 방향들 계속해서 체크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도체 AI 혁명에 대한 그 반도체, 이거 과거에 HBM 올라왔다. 그죠? 그 다음에 온디바이스 AI, 그 다음에 CXL, 여기서 네오셈 바닥부터 잡아가서 수익 크게 냈던 과정들이라고 계속 설명드렸는데, 결국엔 다시 엔비디아 올라가면 HBM 다시 올라간다. 그죠? 여기로 수급이 다시 올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걸 발전시켜야 될까요? HBM 수요를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서 제가 ISC, 리노공업 일단 탑픽으로 시작을 해서요 라고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다 갔어요. 한미반도체 당연히 여기 같이 들어있었고요. 그렇죠? 모두 다 갔어요. 그렇죠? 모두 다 갔고요.
ISC랑 리너공업이 최근에 급등을 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히든주는 한 개를 드렸지만 장중에 제가 주요 섹터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패키지로 설명드리는 종목군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보시면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 나와버렸고 이런 종목들로 계속해서 저희가 같이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성과를 내고 있었다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마찬가지입니다. 그 2차전지도 마찬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고 이런 과정들로 여러분들 성과를 크게 키워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라이브 할 때 항상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라이브로 피드백 못 드리는 그런 이슈들도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장중에 이제 제가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서요. 이거 자람 테크놀로지 이슈를 빠르게 체크를 해드리긴 했는데 오늘 바로 상한가 파동이 나와버렸죠. 또 연속해서 계속 올라오더니 그렇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저희 그 신규 그린방에서 정말 그 저희 어벤져스급으로 활약을 해주시고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매도는 예술님, 그리고 황금알을 낳는 거인님, 뭐 라이언님, 뭐 등등.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오신 가족반 이제 회원님들 중에 하늘님, 뭐 등등 여러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이제 그런 분들이 제가 체크해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리뷰를 또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리뷰를 해드려서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많은 도움들을 받고 있다라고 지금 격찬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지금 해 가고 계시는데 정말 이 과정들이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한번 체크해서 또 계속해서 체크드리기도 지금 좀 어려울 수가 있는 게 왜냐하면 가족반 종목들의 수급 동향들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정말 이거 장 끝나고 체크해드리는 거 그리고 또 점심시간에 이제 대화 나누는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시너지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제가 가족반에서 드리는 종목들 집중하고 계시면서 단기 트레이딩에 대한 수급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같이 체크를 해드리면서 이런 고수분들과 함께 하다 보면은 어떤 단기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이 같이 있으신 분들은 추가적인 성과를 내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노고를 해주시는 분들에게 꼭 저도 감사 인사를 오늘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로 감사라고 남겨주시면 저도 이제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 인사 같이 한번 나눠 보시죠. 네, 감사라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자람 테크놀로지 지금 현재 그리고 에이징랜드 계속해서 저희가 레벨업주로 뽑아드리면서 추가 파동이 강했는데 눌림목 이후에 또 추가 파동이 또 강했던 이유들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런 쪽이 그러니까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 쪽에서 해당되는 자람 테크놀로지 입장에서는 이겁니다. 바로 뉴로모픽에 대한 컴퓨터 기술력 이게 이제 핵심 트렌드긴 해요. 그래서 이 뉴로모픽에 관련된 종목들이 이거였어요. 그렇죠? 여기서 네페스 아크도 나오는 것이고 오픈엣지 예전부터 이제 기업 탐방 다녀와서 이런 종목들 그리고 여기서 또 안 보이지만 NCN 그렇죠? 여기 NCN이 또 대주주로 있는 가죽반 종목 오늘 대포처럼 쏘고 올라온다. 대포처럼 쏘고 올라와 버렸다. 어저께 눌림목 자리가 쌍바닥 눌림목 자리가 너무나 맥점이었다. 이거죠. 그렇죠? 이런 종목들이 대포처럼 쏘고 올라온다. 그래서 그 다음에 종목도 대포 그래서 제 별명이 이대포입니다. 그렇죠? 대포처럼 계속해서 수급이 집중될 수 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체크해서 여러분들에게 피드백 드릴 것이고 그러면은 지금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 왜 집중적으로 지금 수급이 미뤄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뉴로모픽 쪽에서 이슈가 있는데 카이스트 연구진이 뉴로모픽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라는 이슈도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람 테크놀로지가 국책과제를 수행하는 것이고 HBM 선쟁 경쟁 속에서 생산 수요 관건으로 떠오르는 건 제가 저번에 너무나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선수급으로 받은 내역들이 나오면서 실적이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반도체에 대한 신뢰성적인 입장에서 테스트와 검사 장비에 대한 중요성이 같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때 그 강의가 상당히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종목들이 모두 다 지금 급등 현상으로 나오고 있고 저희가 딱 두 종목 안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종목은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매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을 통해서 가족분들은 다음 성과 스탠바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별로 안 남아서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4월 아마케도 할 얘기가 많았는데 우선은 이번에 4월에 그 AACR은 그 사실 이제 그 미국 임상종양학회 아스코와 함께 3대 아마케로 불린다. 그래서 여기서 비임상 및 임상 초기 단계에 보다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순서를 정해드렸어요. 그러니까 JP모건 헬스케어 다음에 지금 4월 아마케 이거 두 번째로 중요한 이슈입니다라고 체크해드렸던 과정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알테오젠 수급이 레고캠으로도 이전되는 과정들도 같이 체크를 해드렸고요. 그쵸?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가치가요. 그러면은 이번에 4월에 왜 중요하냐? 제약바이오의 기업들의 가치가 파이프라인의 기술력에 따라 측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 개발되고 있는 치료제 기술력의 입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 평가를 척도로 해서 이제 그 마일스톤 기술 이전에 대한 수입료도 들어오고 이런 파트너십에 대한 체결 기회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서는 이번에 집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4월에 이제 5일부터 10일인가요? 그렇죠? 여기 이슈가 도래하면은요. 그동안 올라갔던 종목들이 이제 쭉 빠집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되냐? 진짜 마일스톤에 대한 이슈가 있는 종목들만 다시 또 올라와요. 이런 수급 패턴들이 나올 수 있는 거 같이 좀 체크를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3월 6일이었어요. 3월 6일에 우선은 저희가 오스코텍을 들고 있긴 했는데 왜냐면 마일스톤 입장에서 이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원래 후속적으로 수급이 몰릴 수 있는 건 압니다. 근데 기존 가족분들이랑 이제 그 괴리감이 그 기간에 대한 괴리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은 팔고 제가 Y바이오로직스랑 AB온 이거 잡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사실 남겨드린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AB온이 다음날 바로 상한가. 그렇죠. 3월 6일 보시면 3월 7일에 아마 상한가 찍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Y바이오로직스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가버렸어요. 이때 그러니까 초록에서 발표된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발표될 수 있는 그 데이터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과정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세컨을 보는 게 에이프릴 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다 올라가 버렸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눌림목들이 다시 주어질 수 있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조금 대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과정들을 대기를 했다가 또 맥점에서 드리는 게 바로 문자로 가이드 드리면서 이제 텔레그램 브리핑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이해를 하신다면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연속적인 성과를 또 낼 수 있을 때 바이오 쪽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AB온 그래도 잡으신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한두 분? 몇 분 정도는 제가 세팅으로 남겨주신 분이 계셨는데 상한가를 뭐 취득하셨다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들 이런 텔레그램에서 제가 정보 소싱을 종목 정도가 이제 수익이 달성이 될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많이 눌렸던 것들도 사실 이제 수익이 나오면서 연속적인 수익이 또 나오는 종목들 플러스 알파로 수익이 또 추가적으로 붙어요. 그래서 매집주도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고 추가적인 성과가 나오면 더 큰 성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수익을 안겨드리려고 제가 방송에도 빠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게 마지막으로 제가 그 바텀업 종목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텀업 종목 쪽에서도 그 탑다운과 바텀업 이렇게 나눠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차트 패턴을 보고 오늘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에도 그 뉴로모픽 이야기를 전해드렸고 그 다음에 차트 패턴만 네페스 아크 같은 걸 보시면은 급등 파동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견고한 눌림 이후에 파동이 또 나오죠. 이렇게 U자형 패턴 이렇게 나오는 종목들을 같이 체크를 하면서 재료 강도를 모르면은 그 다음에 공부를 해도 됩니다. 그렇죠? 이런 그 차트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들은 현재 시장 트렌드적인 측면에서 가장 그 핫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고 가장 지금 현재 그러면 시장 트렌드에서 핫한 패턴들 계속 반복됩니다. 장대 양봉 이후에 장대 양봉 상단에서 눌려 있다가 추가 파동이 바로 나와버려요. 그렇죠?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보시면 필에너지 이런 거였어요. 이거 사실 필에너지, 그 다음에 CIS, 그 다음에 그 이노메트리, 요것들, 요 장비들, 여기서 이제 하나기술도 있었고요, 엔시스도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아바코도 있었고.
이런 제가 그 공부했던 과정들을 남겨드리긴 했는데 이게 제가 너무 중요한 토픽들이어가지고 그 일부러 사실 그림들한테 안 드리겠어요. 근데 매도는 예수님이 이제 제가 보니까 그거였어요. 그 남겨드렸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공부하세요 하면서 남겨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재미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트렌드 종목들은 이렇게 장대한복 상단에서 이렇게 살짝 눌렸다가 바로바로 쏴버리는 패턴들. 그래서 핀에너지, 상신 EDP, CIS, 엑시콘, 자람테크놀로지, 가스통이라고 불리더라고요. GST, 액침 냉각 쪽에서도 이슈가 계속 강해서 좀 남겨드렸고요. 한농화성, 이수스페셜 뭐 이런 쪽에 이런 종목들이 그런 패턴들을 보이고 있었을 거예요. 잘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번에 장대양봉이 어디 쪽에서 몰렸냐, 제가 말씀드렸던 자비스나 아바코, PNT 쪽을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양음양 패턴 쪽에서는요, 장대양봉 이후에 음봉, 그 다음에 다시 장대양봉 이렇게 나오면서 제가 두산 로보틱스 IPO 이후에 눌림목에서 체크해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막 150% 이렇게 가버렸잖아요. 그렇죠? 180% 이렇게. 그때부터 바닥권에서 나오는 양음양 패턴도 상당히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이제 수급이 붙은 이후에 상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추가 갈 거예요, 더 갈 거예요 라는 양면 패턴. 그게 바로 오늘 있었던 이노메트리. 그러면 음봉에서 끝단에서 들어갈 수 있는 타점들이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양음량이 될지, 양봉 다음에 음봉, 음봉 이렇게 다음에 또 양음량이 될지는 모르긴 합니다. 근데 시장 재료가 강할수록 이렇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음량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러면은 장대양봉 이후에 두산 로보틱스가 눌려 있고요. 그렇죠? 로봇 쪽에서도 이슈가 또 계속해서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게 이제 LG 쪽 향으로 나오고 있는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로보스타 쪽에서도 U자형 패턴을 만들고 있는데 좀 같이 보시자. 그 다음에 하나기술, 엔시스 이런 것도 이제 양음량 패턴이 될 수 있을지 같이 보시자. 그 다음에 네페스아크와 신흥 SEC, 금양 이런 것들이 보시면 이렇게 그 최근에 수급이 쭉 몰렸다가 눌림목이 이쁘게 U자형으로 나왔다가 반등점이 강하다. 그래서 원준이라든지 에코프로, BNT, Y랩, 미스터블루, 두산로보틱스, 로보스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그런 패턴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바텀업으로 같이 좀 체크를 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Y랩이 저희가 기업 탐방 갔다 온 이후에 계속해서 트레이딩 하다가 이런 것도 조금 놓쳐서 아깝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네이버 웹툰에 대한 IPO 과정들 어떻게 또 이제 이슈가 또 부각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패턴이 먼저 움직이는 것들은 의심하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의심하면서 보셔야 되고, 이제 이런 종목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에게 좀 하반기 아니 2분기를 대비하기 전에 이런 종목들을 보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은 조금 되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제가 이런 종목들 외에도 장중에 항상 아시죠? 장중에 집중적으로 브리핑 드리는 종목들은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체험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같이 브리핑을 드리는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시청을 하시는 분들도요, 꼭 이제 링크를 클릭하셔서 이제 체험방으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린방이라고 하는데, 그린라이트를 계좌에서 이제 켜드린다라는 뜻에서 그린방. 그리고 가족분들은 정말 제 가족과 같이 살 수 있는 종목들을 산다라는 뜻에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여러분들 1분기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코스닥 지수 1월 달부터 쭉 빠졌어요, 사실. 그 다음에 2월달, 3월달로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 자체적으로 보면은 이번 연도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락 종목들이 대부분 많은 장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가는 놈만 더 간다라는 측면이 더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좀 집중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2분기를 맞이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과정에서 눌림목이 있는 주도주들은 항상 기회장으로 적용될 수 있다라는 관점들 잊지 마시면서, 저희가 2023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4년에도 SBS 비즈 가장 수익이 많이 나는 전문가, 그리고 가장 가족분들이 많은 전문가로 계속해서 거듭해서 나아가려고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나아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저에게 응원과 그 다음에 희망찬 메시지들 많이 남겨주시면 긍정의 힘으로 2024년에도 가장 많은 수익 드릴 수 있겠다라고 약속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공지를 드립니다. 공지를 드리자면은 그게 무엇이냐?
기존의 그 혜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뭐 저희가 이제 3 플러스 2개월을 서비스 드린다거나 6 플러스 6개월을 서비스 드린다라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 혜택 기간이 서비스 기간이 1개월로 줄고 또 6개월짜리가 4개월로 줄더라고요. 그러면 2개월이 줄어들고 여기서는 1개월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까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달까지만 이런 서비스 기간에 대한 혜택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는 혜택이 없어진다는 점을 공지사항으로 체크해 보시면서 만약에 기회의 장을 또 잡아가실 그런 대포 종목을 또 준비하고자,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또 대포 종목을 직접 체험하고자 하시는 분들 모두 다 대포라고 남겨주시면은요, 제가 또 좋은 종목들 피드백을 드리면서 다음 대포 종목, 또 시원하게 쏠 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의 가이드 드리겠다고 약속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포 종목 대포라고 남겨주시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